우리 어제 진도 나갔던 정적분 파트 있었죠? 그거 한번 오답풀이 먼저 해볼게요. 120쪽부터 질문하면 되겠죠? 120쪽의 질문 74번이요. 다항함수 fx가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f-x는 fx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건 무슨 함수예요? 얘는 우함수가 된 거겠죠. 그러면 이때 인테그럴 0부터 1까지 fx dx는 5일 때 인테그럴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3x 세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2 곱하기 fx dx를 할 거예요. 자, 우리는 여기서 이제 분배 법칙을 할 건데요. 분배를 할 건데요. 홀수 차항은 기함수고요. 짝수 차항은 우함수라고 했죠. 그러면 생각을 해보세요, 얘들아. 차수끼리, 그러니까 홀수차랑 짝수차랑 곱한다는 건 결국에는 지수끼리 더하는 개념이잖아요. 그럼 홀수랑 짝수랑 더하면 홀수야, 짝수야? 홀수고요. 홀수 곱하거나 홀수차 곱하거나 짝수차 곱한다. 즉 이렇게 돼버리면 그냥 홀수끼리 더하거나 짝수끼리 더하는 개념이 돼버려서 다 짝수가 나와요. 이게 뭔 개념이냐면 우함수랑 기함수를 곱했을 때 우함수 곱했을 때 기함수 곱했을 때 무엇이 나올 것이냐 라는 걸 물어보는 문제예요. 그러면 생각을 해보세요. 이미 fx는 우함수예요. 우함수라는 거는 짝수 차항으로만 이루어져 있는 애들인 거야. 근데 여기에다가 홀수 차항을 곱해버리면 홀수 차항으로 나와요? 짝수 차항으로 나와요? 홀수로 나오겠죠. 오히려 홀수 더하기 짝수 돼버려서. 그러면은 그거는 무슨 함수가 돼버리겠어? 기함수가 된다는 거죠. 우리는 뭘 할 수 있냐면은 우함수와 기함수를 곱했을 땐 기함수가 나와요. 하지만 기함수끼리 곱하거나 우함수끼리 곱했을 때는 얘들은 우함수로 나와요. 자, 우리는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적분을 할 거기 때문에 사실 기함수로 나오는 애들은 버려버려도 돼. 그러면 원래 fx가 이미 지금 우함수로 나왔다고 생각했을 때 우함수에다가 3x 세제곱을 곱해버리면 기함수로 나와요? 우함수로 나와요? 기함수 나오겠죠. 왜? 3x 세제곱은 기함수니까. 그럼 이거는 곱할 필요가 없는 거야. 어차피 하나만한 의미 없는 행동이겠죠. 얘도 마찬가지야. x도 홀수차니까 기함수예요. 그럼 fx랑 x랑 곱해버린 건 어차피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적분했을 때 0으로 나올 거니까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결국에 얘는 지금 뭐만 하면 되냐면 인테그럴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2fx dx만 해주면 돼요. 그럼 먼저 2를 앞으로 꺼내요. 인테그럴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fx dx인데 fx는 우함수라는 거 아니까 우함수일 때는 2배 해주고 절반만 적분하자 했죠. 그러면 2 곱하기 2 곱하기 0부터 1까지 fx dx 0부터 1까지 fx dx는 5라고 했으니까 답은 20이라고 계산이 되는 거죠. 이렇게. 또 120쪽에 질문이 있을까요? 없고요. 121쪽 778번이요. fx 플러스 3은 fx래요. 자, 이건 주기가 3인 함수라는 거 알려줬죠. 이때 마이너스 1부터 5까지 fx dx는 10이래요. 그럼 잘 생각해 보세요. 마이너스 1부터 5까지는 주기가 몇 번 반복할 수 있죠? 간격이 몇이에요? 6이에요. 그럼 그 안에 주기는 2번 반복이겠죠. 그러면 한 주기에서는 주기 한 번에 대한 인테그럴 적분값은 5예요. 절반. 됐나요?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인테그럴 0부터 3까지 2x 플러스 fx dx예요. 2x는 그냥 적분하셔야 돼요. x제곱으로. 대신에 0부터 3까지 fx는, 자, 0부터 3은 주기가 딱 한 번 반복한 거죠? 이거 더해주면 되겠네요.
이렇게. 이해갑니까? fx 함수를 구하는 게 아니라 각각 따로따로 생각해 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넘어가서 122쪽의 질문 82번. 자, 782번 볼게요. 다음 함수 fx에 대하여 지금 fx는 3x제곱 더하기 인테그랄 0부터 1까지 x 플러스 1 ft dt래요. 자, 이거 잘 생각해야 돼요, 얘들아. 뭐냐면요. x 플러스 1은요. 나는 지금 적분을 t에 대한 건데 얘가 x가 들어있잖아. 그럼 이건 상수 취급이에요. 그래서 앞에 곱해서 빼줘야 돼요. 이렇게. 그러면 여기서 0부터 1까지 ft dt 한 건 어차피 하나의 상수로 나오겠죠? 우리는 그거를 k라고 둘게요. 얘를 k로 치환을 했을 땐 fx식은 3x제곱 더하기 kx 더하기 k라고 둘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 fx를 다시 적분식에 넣어보면 0부터 1까지 ft 3t제곱 더하기 kt 더하기 k를 적분을 한 게 최종적으로도 k라고 나와야 한다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t세제곱 더하기 2분의 kt제곱 더하기 kt가 0부터 1까지라고 했을 때 이건 1 플러스 2분의 k 플러스 k라고 나왔는데 그 값이 k라고 나온다는 건 k가 마이너스이구나 라는 걸 알려준 거죠. k가 마이너스인 걸 알았기 때문에 fx식 완성하면은 문제에서 말하는 f 프라임 마이너스를 이제 구해주면 되겠죠. 어떻게 보는지 알겠나요? 항상 어떤 문자에 대해서 적분을 하는지를 봐야 돼요. 그럼 그 문자가 아닌 문자는 상수 취급이야. 앞에 상수로 곱해서 빼야 됩니다. 또 질문 있을까요? 87번. 아, 참. 자, 787번 볼게요.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x제곱 fx는 3x의 5제곱 마이너스 x 4제곱 플러스 2 인테그랄 1부터 x까지 tft dt래요. 자, 우리는 지금 fx가 뭔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적분을 할 수는 없어요. 우리는 양변 미분시켜 버릴 겁니다. 그럼 앞에 거 좌변은 곱미분이에요. 앞에 거 미분하니까 2x fx 플러스 뒤에 거 미분 x제곱 f'x는 자 미분 다 시킬게요. 15x의 4제곱 마이너스 4x의 세제곱 플러스 얘는 저 인테그랄 없애면서 t 자리 다 x로 바꿔놓자 했죠. 그러면 2xfx가 될 거예요. 근데 그게 양변에 똑같이 있잖아. 지워버릴 수 있겠죠? 그럼 x제곱 f'x가 이거예요. 우리는 f'x를 구할 수 있어요. x제곱 양변 나눠주면 15x 제곱 마이너스 4x가 f'x다 라는 걸 알 수 있고요. 그러면은 이제 마지막 문제에서 뭐 구해야 돼? f-1을 구해야 돼요. 그럼 일단 fx를 구해야 되는데 fx는 적분을 해보면 5x의 세제곱 마이너스 2x 제곱 플러스 c인데 이 적분상수를 어디서 구할 것이냐? 제일 처음에 식에서 위아래 똑같이 만들어버려 이 0 나오잖아요. 그거 맞춰주면 되겠죠. x에 1 넣어버릴게요. f1을 구하겠다는 거야. x1 대입해보면 f1은 3-1과 같으니까 2예요. 1 넣었을 때 2 나오려면 c는 마이너스 1이면 되는 거죠. 해서 f-1 구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됐나요? 이렇게. 123쪽에 질문 있을까요? 90번? 또? 94번? 두 문제 하면 돼요?
790번 볼게요. 인테그럴 1부터 x까지 x-t ft dt가 2x 세제곱 플러스 ax 제곱 플러스 bx예요. 자, 먼저 지금 적분 안에 t에 대한 적분인데 x가 들어있어서 먼저 식을 분리시키고 볼 거예요. x 곱하기 ft, t 곱하기 ft로 해놓고 얘를 x 인테그랄 1부터 x까지 ft dt 마이너스 인테그랄 1부터 x까지 tft dt 라고 먼저 좌변을 정리를 합니다. 그게 2x 세제곱 더하기 ax 제곱 더하기 bx래요. 자, 우리 이거 미분해 볼게요. 얘 곱미분이죠. 앞에 거 미분할 때 인테그랄 1부터 x까지 ft dt 그대로 플러스 뒤에 거 미분하면 인테그랄 지워지면서 t 자리 x로 바꾸니까 xfx 마이너스 얘도 인테그랄 지워지면서 t 자리 다 x 대입하니까 xfx 가 지금 6x 제곱 더하기 2ax 더하기 b라고 나온대요. 그러면 여기서 xfx는 지워져요. 인테그랄 1부터 x까지 ft dt가 이 값과 같대. 그러면 우리는 얘 한 번 더 미분하면 되죠. 얘 한 번 더 미분하면 그냥 fx로 나오잖아요. 그게 바로 뭐다? 12x 플러스 2a와 같다래요. 자, 그럼 이제 관건은 AB를 구하는 건데 AB를 어디서 구할 거냐? 먼저 이 첫 번째 식, 그러니까 여기식 얘와 여기에다가 x에 1 대입해버리면 돼요. 그러면 어차피 이 적분들은 다 0으로 가버릴 거니까. 그럼 x에 1 대입하면 0은 2 더하기 a 더하기 b. 여기도 1 대입하니까 0은 6 더하기 2a 더하기 b. 두 개 연립하면 a, b가 구해지겠죠? 자동으로. 그죠? 그래서 fx만 완성해주면 되겠네요. 이렇게. 그러면 인테그랄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fx dx 구하라고 했는데, 자, 여기서 잘 봐. 인테그랄 마이너스 1부터 1까지예요. 선생님 이거 마이너스 k부터 k 이렇게 나오면 뭐 이용하라고? 우함수, 기함수 생각해보라고. 12x를 할 필요가 있다고 없다고? 이거 사실 할 필요가 없다고. 지금 문제에서는 12x 플러스 2a를 적분하라고 했지만 그냥 우리는 이거 2 인테그랄 0부터 1까지 2a만 한번 적분하면 된다고. a만 상수 구해서 12x 할 필요 없이 어차피 0 나올 거니까. 이해가나요? 이렇게 활용하는 거예요. 계산은 각자 해볼게요. 다음 794번. fx는 인테그럴 0부터 x까지 3t제곱 더하기 at 더하기 b dt인데 얘가 x는 2에서 극소값 2를 갖는데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 f'2가 0이고 f2가 2라는 걸 알려준 거죠. 그죠? 자, 미분할게요. f'x는 사실상 3x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b라고 나와야 돼요. 그죠? 그러면 먼저 f'2가 0 나와야 되니까 대입 하나 해보면 12 플러스 2a 플러스 b가 0이에요. 그러면 이제 우리 fx 구해볼 건데요. 부정적분 해버릴게요. fx는 6이 아니다. x 세제곱 더하기 2분의 ax 제곱 더하기 bx 플러스 c인데 우리 한 가지 아직 안 쓴 거 여기도 위아래 같은 숫자 만들어버리게. f0은 0이에요. 그래서 적분 상수는 생기지가 않아요. 됐나요?
그러면 아직 이제 F2 넣어보면 되겠네요. F2는 8 플러스 2A 플러스 2B인데 그게 0이 나온다. 두 개 연립하면 자동으로 B가 생기겠네요. B는 4. B가 4니까 A가 마이너스 8. 이렇게. 됐나요? 그럼 문제에서 지금 fx의 극대값을 구하래요. 그러면은 a, b를 그대로 가져다가 대입을 해보면 3x 제곱 마이너스 8x 플러스 4라고 나왔어요. 3분의 2에서 극대가 생기겠죠? 인수분해 해보면 2에서 아까 극소가 생겼다고 했으니까. 그죠? 그래서 f 3분의 2만 계산을 해주면 되겠네요. 여기 0 아니고 2죠? 그러면 b는 마이너스 6 나오겠네요. 아닌가? 아니, b는 6 나오겠네요. 그럼 a가 마이너스 9 나오겠네요. 이렇게. 그러면은 1에서 극대값 생기겠네요. F1 구해주면 되겠네요. 맞나 이번엔? 계산? 다음 넘어가 볼게요. 124쪽에 질문이 있을까요? 801번이요. 최고차 항의 개수가 1인 2차 함수 fx의 그래프가 오른쪽 그림과 같을 때 다항 함수 fx는 인테그랄 x부터 x 플러스 2라고 나와 있어요. 지금 fx가 인테그랄 x부터 x 플러스 2까지 ft dt인데 우리가 fx의 대략적인 식은 알 수가 있어요. 이미 그래프에서 보여줬으니까 얘는 x 곱하기 x 마이너스 3이 되겠죠? 지금. 그죠? 자, 그럼 그거에 대해서 그래프 한번 만들게요. 우리 f'x 구해볼게요. 얘는 t자리에 x 플러스 2 대입한 값에서 x 대입한 거 빼면 된다고 했어요. 그럼 이거씩 세워보면 x 플러스 2 곱하기 x 마이너스 1에서 x 곱하기 x 마이너스 3을 빼니까 결국엔 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2에서 x제곱 마이너스 3x를 빼요. 그 말은 4x 마이너스 2예요. f'이. 그러면 fx는 어떻게 돼요? 2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c가 되겠죠. 그럼 이거는 하나는 구해봐야 돼. 그냥 여기서 f0 구해보세요. 그냥 인테그랄 0부터 2까지 x제곱 마이너스 3x만 적분해주면 되잖아. 3분의 1 x 세제곱 마이너스 2분의 3 x제곱이니까 3분의 8 마이너스 6 마이너스 3분의 10 나와요. 그래서 적분상수가 마이너스 3분의 10이다 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그럼 문제에서 최소값 구하려 2차함수 최소값 그냥 구해주면 되는 거겠죠. 완전 제곱식 고쳐서 이렇게 구해주시면 됩니다. 또 124쪽에 질문 있을까요? 798번이요? 자, 함수 fx에 대하여 인테그랄 0부터 1까지 fx dx는 2이고요. 인테그랄 0부터 1까지 x fx dx가
5일 때 지금 GK는 인테그랄 0부터 1까지 x 플러스 k의 제곱 fx dx로 정의를 했대요. gk가 최소가 되도록 이라고 합니다. 우리 이거 전개해서 다 쪼갤 거예요. 어떻게 쪼개냐? 0부터 1까지 x제곱 fx dx 하나, 2k 인테그랄 0부터 1까지 x fx dx 하나, 그리고 마지막 인테그랄 k제곱 인테그랄 0부터 1까지 fx dx. 이렇게 x 플러스 k의 제곱을 전개해서 다 곱해준 겁니다. 그러면 보세요. 0부터 1까지 fx dx는 2래요. 여긴 2죠. 그죠? 그 다음에 인테그랄 0부터 1까지 xf dx는 5래요. 이 값이 5예요. 그럼 식이 대략 어떤 모양이 된 거냐면 2k제곱 더하기 10k 더하기 인테그랄 0부터 1까지 x제곱 fx dx래요. 근데 이건 어차피 하나의 상수로 나온다는 거 알고 있죠? 그죠? 그럼 그냥 얘 c라고 둬봐. 그럼 식이 뭐야? 2k제곱 더하기 10k 더하기 c예요. 이거 언제 최소 나오냐고, c가. 아, k가 몇일 때? 이차함수. 됐나요? 지금 적분이 문제가 아니에요. 적분을 하라는 소리가 아니라 이걸 전개를 해서 식을 k에 대한 식으로 바꾸라는 거지. 그러면 얘 같은 경우에는 2k 플러스 2분의 5의 제곱 마이너스 2분의 25 플러스 c니까 최소값이 몇이면 몰라도 k가 마이너스 2분의 5일 때 최소값이 나온다. 그건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냥. 또 질문 됐나요? 125쪽은 809번이요. 시그마 k는 1부터 10까지 리미트 x가 3회로 가까이 갈 때 x-3분의 1 인테그랄 3부터 x까지 t k-t dt라고 한대요. 자, 그러면요, 우리 저 안에 있는 식을 그냥 ft라고 잡을게요, 얘를. 그럼 어쨌건 얘는 리미트 x가 3으로 가까이 갈 때 x-3분의 어쨌건 적분을 하면 fx-f3으로 나오겠죠, 그냥. 그래, 안 그래요? 그럼 이거 그냥 f'3이죠. f'3은 사실상 얘예요. 여기다 갖다 넣으니까 3 곱하기 k-3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럼 결국에 이 중괄호에 있는 식이 얘라는 걸 알았어. 이거를 시그마 씌우는 거예요. k는 1부터 10까지 얘 전개하면 3k-9. 혹시 지금 등차 수열 들어갔나요? 아직 안 들어갔나요? 이게 등차 수열이거든요. 등차 수열 합공식 쓰면 돼요. 그냥 이거는 그냥 답은 알려줄게요. 2분의 항을 총 10개 더해요. 그래서 10 곱하기 k가 1일 때 첫째 항이거든요. 첫째 항의 2배. 1 넣으면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12 플러스 뭐 9 곱하기 3 뭐 이런 식으로 할 건데 이건 나중에 하면 되니까 뭐 지금은 어쩔 수 없이 그냥 넘어갈게요. 아무튼 해서 이거 계산하면 이 답입니다. 됐나요? 이런 식으로. 넘어갈게요. 자, 그러면 이제 나머지 실전 트레이닝은 우리 다음 주 화요일까지 풀어오시면 되고요. 오늘은 이제 마지막 정적분의 활용의 절반 정도를 진도로 나갈 거예요.
오늘 나갈 내용은 사실 어제부터 계속 정적분 할 때부터 이미 봤던 내용들이에요, 얘들아. 우리 정적분의 기하적 의미가 뭐라고 했죠? 넓이라고 했어요. 그거 넓이 구하는 것도 할 거예요, 그냥. 이제 오늘은 본격적으로. 그래서 먼저 기본적으로 y는 fx가 있어요. 이 y는 fx가 양수라고 했을 때, 다 0 이상이라고 했을 때 x축과 이루고 있는 부분의 넓이를 구하세요 라고 하면은 내가 구하고자 하는 그 x의 부분만 잘라서 인테그랄 a부터 b까지 fx dx를 하면 됩니다. 하지만 얘가 x축 아래로도 뭐 넓이가 있다라고 해봐요. 만약에 여기가 A고 B고 C라고 했을 때 이 넓이를 구하세요 라고 하면은 그냥 A부터 C까지를 하면 안 돼요. 얘는 우리가 넓이는 자 여기 넓이를 A라고 보고 여기 넓이를 B라고 했을 때 실질적으로 A는 인테그랄 A부터 B까지 fx dx를 한 게 맞지만 B는 그냥 적분을 하게 되면 음수값이 나와요. 그래서 오히려 앞에 마이너스를 붙여야 돼. 그럼 이걸 없애기 위해서 이 효과를 우리는 다 절대값을 씌워서 적분을 할 거다라는 거예요. 왜? 절대값 씌우면 다 위로 올라가서 양수가 나올 거니까. 그래서 어떤 fx건 간에 상관없이 넓이를 구하는 방법은 인테그랄 a부터 b까지 fx의 절대값을 구하는 거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근데 매번 이렇게 하면은 참 좋긴 한데 이제 오늘 가르쳐 줄 건 이걸 조금 더 쉽게 하는 방법을 가르쳐 줄 거예요. 자, 일단은 하나의 fx일 땐 거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어떤 그래프로 둘러싸인 넓이를 구하세요 라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fx와 gx로. 그러면은 일단 두 개가 만나는 교점을 찾아요. a와 b에서 만난다라고 찾으면 인테그랄 a부터 b까지 더 위에 있는 거에서 아래에 있는 걸 빼야 돼. 그래서 fx에서 gx를 빼는. 근데 누가 위에 있는지 모르겠다 싶을 때는 그냥 역시나 절대값 씌워서 빼주면 돼요. 그러면 오히려 위아래가 교차하는 경우도 있을 거 아니야, 이렇게 서로. 그럴 때도 그래서 마찬가지로 다 절대값 씌워서 만나는 점이 A, B, C다. 그럼 A부터 B까지 따로, B부터 C까지 넓이 따로따로 구해서 더해주어야 한다라는 거죠. 알겠나요? 이게 기본 원칙이에요.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이 공식을 따르면 돼. 근데 이제 조금 더 빠르게 풀 수 있는 몇 개의 공식이 있어요. 근데 이 공식은 절대로 남발하면 안 돼. 쓸 수 있는 상황이 제한적이야. 어떤 경우가 있냐면요. 첫 번째로는 2차 함수와 x축으로 완벽하게 둘러싸인 넓이를 구하라고 해요. 왜냐면은 2차 함수가 y는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라고 해요. 그러면 이게 x축과 만나는 두 점이 있겠죠. 알파, 베타라고. 여기를 구하는 거야. 완벽하게 채워서. 만약에 어디 중간에 이만큼부터 여기까지만 구해라 하면 그건 안 돼. 근데 완전히 이 넓이를 다 채운 넓이를 구하라고 하면 이건 적분을 안 하고도 공식을 쓸 수가 있어요. 어떻게 쓸 수 있냐? 이게 공식이에요. 6분의 x제곱의 최고차항 계수의 절대값 곱하기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세제곱 해주면 돼요. 그러면 적분한 거랑 똑같이 나와. 그럼 훨씬 쉽게는 풀리겠죠? 2차 함수와 직선일 때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2차 함수가 있고 직선과 정확하게 둘러싸인 전체 넓이를 구하라고 하면 2차 함수랑 직선이랑 같다고 두고 교점의 x좌표 두 해를 구해요. 그리고 공식은 똑같아요. 여기도 6분의 2차 함수의 최고차항 계수의 절대값 곱하기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세제곱이에요. 세 번째, (2차 함수와 2차 함수로 둘러싸인 넓이에요.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고 다른 하나는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이라고 하면 역시나 두 개를 같다고 두고 만나는 교점의 x좌표 두 개 구해요. 그럼 여기는 넓이가 대신에 이걸 해야 돼. 최고차항 계수의 차이를 곱해줘야 돼요. a-a'의 절대값 곱하기 베타-알파의 세제곱이야. 됐나요?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3차 함수인데요. 자, 3차 함수는요, 얘들아, 이렇게 있을 때 이런 상황에서는 공식 없어요. 이거 직접 하셔야 돼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넓이 따로 구하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넓이 따로 구해서 그냥 더해야 돼, 이거는. 근데 3차 함수가 어떤 직선이랑 접하는 상황, 접선일 때, 즉 해가 딱 두 개 나와 있을 때 이렇게 만난다고 하면 여기 넓이를 구할 수가 있어요. 이 넓이가 얘는 12분의 얘 3차 함수 최고차항이 a라고 하면 a 곱하기 베타-알파에 여기는 4제곱 해주면 돼요. 이렇게. 이 네 가지 상황에 대한 것만 공식으로 딱 잡혀 있어. 이건 공식을 써주면 계산이 훨씬 빨라지겠죠? 일일이 넓이를 다 칸마다 안 구해도 되니까. 그죠? 이것만 하시면 됩니다. 오늘 이거에 대해서 볼 거예요. 자, 그러면 한번 같이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842번부터 보겠습니다. y는 x제곱 마이너스 3x와 x축으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래요. 물론 이거 원래 0부터 3까지 넓이 구해주면 돼, 적분해서. 하지만 우리 이제 공식 배웠으니까 공식 쓰자고요. S1은 6분의 최고차항 계수 1이니까 필요 없고 3-0의 세제곱 해서 6분의 27, 2분의 9. 그 다음에 y는 4x제곱과 4-x제곱과 x축으로 둘러싸인 넓이. 여기도. 그럼 원래 같았으면은 마이너스 2부터 2까지 이거 적분해야 되는데 할 필요 없이 공식 쓰면 돼요. 6분의 여기도 최고차항 계수가 마이너스 1이지만 어차피 절대값 시켜서 1 하고 2 마이너스 2의 세제곱 하니까 6분의 64 3분의 32. 우리는 2s1 더하기 3s2 즉 9 더하기 32 해서 41 이렇게. 적분하는 것보다는 최대한 훨씬 빠르게 정리가 되죠. 그래서 선생님이 말했잖아, 계속. 적분을 안 할 수 있으면 안 하는 게 제일 베스트다. 왜냐면 적분을 하는 게 시간이 꽤 걸리기 때문에 그 안 할 수 있는 요령을 터득을 하는 거야, 우리는 계속. 846번 볼게요. 오른쪽 그림과 같이 0 이상 3 이하에서 y는 x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4와 x축 및 직선 x는 3으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를 구하세요 라고 했어요. 이건 어쩔 수 없이 구해야 돼요. 인테그랄 0부터 1까지 먼저 따로 적분하시고요. 그 다음에 1부터 3까지 따로 적분하는데 이건 음수니까 반대로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5x 마이너스 4 이렇게. 그러면 3분의 1x 세제곱 마이너스 2분의 5x제곱 플러스 4x를 0부터 1까지 적분 한번 하시고요. 얘는 반대로 마이너스 3분의 1x 세제곱 플러스 2분의 5x제곱 마이너스 4x를 1부터 3까지 적분하시고요. 첫 번째 건 3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5 플러스 4 마이너스 여기가 필요 없고요. 플러스 뒤에 건 3 나오니까 마이너스 9 플러스 2분의 45 마이너스 12에서 마이너스 3분의 1 플러스 2분의 5 마이너스 4 계산하니까 3분의 2 마이너스 5 플러스 8 마이너스 21 플러스 2분의 45
6분의 4 플러스 3 하면 135에서 마이너스 18 빼니까 108 빼면 되네요. 104 6분의 31이라고 나오겠네요. 이렇게 분수 많은 애들이 참 야비해요. 어쩔 수 없어요. 근데 우리 하셔야 돼요. 됐나요? 다음 849번. y는 x 곱하기 x-2의 제곱과 직선 y는 x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래요. 자, 얘는 3차 함수예요. 그럼 y는 x랑 언제 만나는지를 찾아야겠죠? 두 개 같다고 두고 x 곱하기 x-2의 제곱은 x라고 두면 양변은 x로 묶어줄게요. 그러면 x-2의 제곱 마이너스 1은 0. 합차 인수분해 시켜줄게요. x-2 플러스 1 하나, x-2 마이너스 1 하나. 일일이 다 전개해서 조립제법 안 해도 돼요, 얘들아. 머리를 잘 써. 열심히 전개만 하고 계산만 하는 게 답은 아니에요. 우리가 그러려고 공수원에서 열심히 인수분해 배운 거죠? 배운 건 잘 써먹어야 되니까. 그 말은 0, 1, 3 세 번 만나요. 그러면 우리는 인테그랄 0부터 1까지는 곡선에서 직선 뺀 거. 그럼 이거 어떻게 하면 되냐면요. 얘 전개하면 x-세제곱 마이너스 4x제곱 플러스 4x죠? 거기서 x 뺀 거. 즉 x-세제곱 마이너스 4x제곱 플러스 3x를 적분하면 되고요. 1부터 3까지는 오히려 반대로 직선에서 곡선을 뺀 거니까 마이너스 x세제곱 더하기 4x제곱 마이너스 3x를 적분해주면 되고요. 계산은 각자 할게요. 다음 853번.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두 곡선 y는 x세제곱 마이너스 2x와 y는 x제곱으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를 각각 s1, s2라고 한대요. 여기가 S1, 여기가 S2. 문제에서 S2-S1을 하라고 했는데 이거 넓이 일일이 구해서 하잖아요? 되게 바보예요. 잘 생각해봐. S1은요 인테그럴 뭐 알파부터 베타까지로 할게요. 알파부터 베타까지 누구에서 누굴 빼야 되는 거야? 3차식에서 2차식을 빼는 거죠. 그걸 fx-gx라 해볼게요. 근데 S2는 뭐냐면요. 이제 베타부터 감마까지 오히려 gx에서 fx를 빼는 거예요. 그죠? 근데요, 우리 잘 생각해봐. 이거요, 마이너스 앞으로 묶어낼 수 있죠. 인테그랄 베타부터 감마까지 fx-gx라고. 그러면 자 S1에서 S2를 빼는 건 사실상 인테그랄 알파부터 베타까지 fx-gx랑 베타부터 감마까지 여기가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빼서 더하는 거랑 같아요. 그냥 똑같은 식을. 그럼 뭐야? 알파부터 베타까지 해서 베타부터 감마까지가 더해지니까 한 번에 알파부터 감마까지 그냥 fx-gx dx 하는 거랑 같다는 거죠. 적분을 굳이 두 번 하는 게 아니라 사실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문제에서 구하라는 게 S2-S1이라서 대신에 우리가 구한 건 지금 S1-S2니까 마지막 적분값에 음수만 붙여주면 되겠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물론 이거를 S1 넓이 구하고 S2 넓이 구하면 틀려요? 아, 틀리진 않죠, 당연히. 다만 머리를 어디까지 더 썼느냐, 그 차이죠.
적분을 한 번 할 건지, 두 번 할 건지, 세 번 할 건지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알파, 베타, 감마가 어디인지만 알면 돼요. 식이 x세제곱 마이너스 2x와 x제곱이니까 x세제곱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2x는 0이라고 두면 x가 0,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2, 3개 나오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럼 그게 여기가 마이너스 1, 0, 2예요. 그럼 우리가 최종적으로 적분할 건 인테그랄 마이너스 1부터 2까지만 fx 빼기 gx x세제곱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2x 적분해주면 된다고요. 그럼 거기서 나오는 값이 k라고 나왔으면 답을 쓸 때 마이너스 k라고 써주면 된다는 거지. 이렇게. 만약에 S1 플러스 S2 하세요 했으면 그냥 넓이의 합 구하는 거기 때문에 직접 하셔야 돼요. 근데 넓이의 차라는 게 의미가 있다는 거야. 왜? 아까 선생님이 말했잖아. 위아래가 바뀌면은 분명히 하나가 음수면 그냥 적분값이 할 땐 얘는 양수로 나올 거라고. 그죠? 그 차이에서 지금 나오는 상황인 거예요. 이해 갑니까? 물론 안 되면 그냥 적분하셔도 돼요. 이렇게. 다음 858번 볼게요. 곡선 y는 x제곱 플러스 1과 이 곡선 위의 점 마이너스 1,2에서의 접선 및 y축으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는 이라고 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지금 이렇게 있어요. 마이너스 1,2가 있대요. 그럼 여기서 이렇게 접선 하나 그리잖아요. 접선과 곡선과 y축으로 둘러싸인 여기 넓이 구하래요. 자, 그럼 일단 접선의 방정식을 만들어야겠죠. 곡선이 y는 x제곱 플러스 1이니까 y'은 2x. 그럼 우리 처음에 도함수 활용했던 접선의 방정식 구하는 거 해볼게요. 접선의 기울기는 x가 마이너스 1일 때니까 마이너스 2. 그래서 y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2 지난다. 해서 얘는 마이너스 2x 라고 나왔습니다. 그러면 자, 원래 원칙을 알려줄게요. 여기 넓이 구하는 방법은 그러면 곡선에서 직선 뺀 걸 마이너스 1부터 0까지 적분하면 돼요. x제곱 플러스 1에서 얘를 빼니까 플러스 2x 플러스 1 dx 이렇게 하시면 돼요. 원래는. 근데 공식을 써서 좀 더 머리를 써보면 훨씬 적분 안 하고도 풀 수 있어요. 어떻게 푸냐? 자, 봐봐. 여기를 채워봐봐. 이렇게 직각삼각형으로. 그러면 이 길이가 1이죠? 여긴 2이고 여기는 0이죠? y는 마이너스 2x니까. 그럼 이 높이가 2거든요? 그러면 직각삼각형 넓이에서 얘를 뺄 거야. 쟤를 빼는 방법이 쉬워요. 왜냐면 일단 이거 넓이는 1이죠? 그럼 여기 넓이를 어떻게 구할 거냐면 이차 함수와 직선으로 둘러싸인 넓이에서 딱 절반이에요. 직선이 지금 마이너스 1과 만났으면 그 다음 어디서 만나겠어요? 여기서? 1에서 만났겠죠? 그럼 이거 넓이 공식으로 써버리잖아. 6분의 초고차항계수 1이니까 필요 없고 1에서 마이너스 1 뺀 거 2의 세제곱 8. 그러니까 전체 넓이가 3분의 4야. 그럼 이만큼 넓이는 절반 3분의 2야. 그럼 밑에 넓이 몇이겠어? 3분의 1 나오겠죠. 이렇게 해도 돼요. 근데 보통은 그걸 잘 생각을 못해. 넓이 구하세요 하면 맨날 적분만 하려 해요. 근데 적분을 안 하면 안 하는 게 제일 베스트란 말이에요. 그래야 시간도 아낄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이렇게 접근하는 방법도 있구나 라는 걸 생각을 하시라고요. 아시겠죠? 다음 863번 볼게요. 오늘 유형 8번까지만 나가면 돼요, 우리.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곡선 y는 x제곱 플러스 2x와 x축 및 직선 x는 k로 둘러싸인 두 도형의 넓이가 같을 때래요. 자, 이거 잘 생각해봐요. 지금 하나는 x축보다 아래에 있고 하나는 위에 있어요. 근데 여기 넓이랑 여기 넓이가 같대. 넓이가 같다는 거, 얘가 적분값으로 따지면 여기가 넓이가 a면 여기는 마이너스 a야. 그러면 여기서부터 한 번에 여기까지 다 적분하면 몇 나오겠어? 0 나오겠죠. 그거 쓰는 거예요. 넓이가 같은데 하나는 음수, 하나는 양수야. 그러니까 한 번에 적분해버리면 0일 거 아니야. 적분값으로 따지면. 그래서 여기가 마이너스 2였고요. 얘가 k니까 인테그럴 마이너스 2부터 k까지 그냥 2차 함수 x제곱 더하기 2x dx가 0이 되게 하는 k 구해줘라 라는 겁니다. 지금. 이해가나요? 이렇게 해서 적분하면 3분의 1 x 세제곱 더하기 x 제곱을 마이너스 2부터 k까지 했을 때 0 나와야 되니까 3분의 1 k 세제곱 더하기 k 제곱에서 마이너스 3 플러스 3분의 4가 0 나와야 돼요. 따라서 k는 마이너스 뭐 나오면 되냐? 마이너스 2 넣으면 아니다, 잠깐만, 여기가 마이너스 3분의 4구나. 그죠? 선생님 빼기를 잘못했네. 그러면 k가 1이면 되겠네요. 이렇게. 알겠죠? 그래서 하나는 아래쪽에 있고 하나는 위쪽에 있는데 그 두 개의 넓이가 같다. 그거는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한 번에 적분했을 때 0이다 라는 거랑 똑같다는 걸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일일이 넓이를 구해서 넓이가 같다라고 식을 세우는 게 아니에요. 절대로. 867번 볼게요. 자, 이거는요, 얘들아, 공식을 모르면 진짜 풀기가 어려운 문제예요. 곡선 y는 x제곱 플러스 4x가 있어요. 근데 얘가 x축으로 둘러싼 이 도형의 넓이를 y는 mx가 2등분한대요. 그러니까 어떤 y는 mx가 이렇게 지나가서 이거랑 넓이가 같게 만들어라 이거거든요. 그때 4-m 세제곱을 구하세요 라고 했는데요. 이게 왜 공식을 몰라버리면 힘드냐면요. 일단 전체 넓이를 구해야 돼요. 그럼 인테그럴 0부터 4까지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4x 해야겠죠. 공식을 모른다고 치면. 그러면은 그 다음에 여기에 만나는 점을 찾아야 돼요. 그럼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4x는 mx라고 두면 이항시켜서 x제곱 더하기 m-4x가 0이니까 x가 0과 4-m에서 만난다는 걸 알았어. 그럼 여기가 4-m이야. 그러면 인테그럴 0부터 4-m까지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4x 마이너스 mx를 적분을 했을 때 그게 이거에다 2배 한 게 얘랑 같다. 이렇게 세워야 돼, 방정식을. 깝깝하죠? 생각만 해도. 그러면 이렇게 안 해야 돼, 우리는. 그럼 어떻게 할 거냐? 자, 먼저 전체 구하는 공식은 알아요, 우리가. 6분의 최고차항 계수 마이너스 1이니까 절대값 시켜서 1 하면 4의 세제곱. 그러면 6분의 64 하니까 3분의 32가 일단 전체 넓이에요. 그러면 이 넓이는 몇이 나온다는 소리야? 3분의 16 나온다는 거죠. 근데 이것도 둘러싸인 거잖아, 어쨌든. 그러면 그냥 0이랑 4-m 이용해서 공식 세워버리면 되죠. 6분의 최고차항 계수는 어차피 마이너스 1의 절대값이니까 1을 하고 4-m에서 0 빼. 그러면 4-m의 세제곱. 그게 뭐라고? 3분의 16이라고. 그럼 문제에서 뭐 구하래요? 4-m 세제곱 구하래요. 단번에 나와버리죠. 그러니까 이거는 공식 모르면 절대 못 풀어요. 절대 못 풀지는 않겠지. 열심히 진짜 뼈를 갈고 살을 깎아서 저 적분을 하면 되긴 돼. 근데 저 적분을 누가 하다가
하는 사람 한 번도 못 봤어. 그냥 버릴래요 해버리지. 근데 공식만 알면 딱 2줄에 끝나버린다고요, 풀이가. 그래서 결국에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4-m의 세제곱은 몇이다? 32다. 이렇게 나온다는 겁니다. 이건 무조건 공식 이용해서 푸는 문제예요. 알겠죠? 실제로 이거는 서술형에도 잘 안 내요. 선생님들이. 어차피 공식 써야 되는 문제인 걸 아니까, 선생님들도. 마지막 필수 예제 8번, 871번 볼게요. 곡선 y는 x 곱하기 x-2 곱하기 x-a와 x축으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가 최소가 되게 하는 일이에요. 그럼 이거는 그냥 하셔야죠. 3차니까. a는 0과 2 사이에 있다니까 0부터 a까지와 a부터 2까지의 넓이가 따로따로 있겠죠? 두 개의 넓이 각각 더해 볼 거예요. 인테그랄 0부터 a까지. 이거 전개식은 x 곱하기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2a니까 x 세제곱 마이너스 a 플러스 2x제곱 플러스 2ax 이고 a부터 2까지는 부호 반대로 봐야겠죠? 이렇게. 그러면 각각 적분을 해서 최소값 만들 거예요. 그러면 이게 A에 대한 3차식이 나오거든요. 아니다, 4차식이 나오겠구나. x 세제곱, 그 다음 플러스 ax 제곱을 0부터 a까지. 그 다음에 반대로 여기는 마이너스 4분의 1 x 4제곱 플러스 3분의 a 플러스 2x 세제곱 마이너스 ax 제곱을 a부터 2까지 계산하셔야 돼요. 이게 하면은 a에 대한 4차 함수가 나올 거야. 우리 그 4차 함수 최소값 구하는 거예요. 하시면 됩니다. 알겠나요? 이건 실제 풀이가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근데 있잖아요, 풀이 과정 보잖아요. 진짜 몇 줄 안 되거든요. 근데 그치, 풀이 과정은 사실 몇 줄 안 돼. 이거 계산하는 게 문제라서 그러지 우리가. 근데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걸 하나로 정리하면 a에 대한 어떤 4차 함수식이 나올 거야. 그럼 얘를 fa라고 두고 아까 a의 범위가 이미 0보다 크고 2보다 작다고 있었잖아요. 그럼 그 범위 내에서 최소값 구하는 거예요. 그럼 다시 f'(a) 구하셔야겠죠? 그래프 그리는 문제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런 게 서술형에 나와요. 참 극악이죠? 적분을 시켰다가 미분을 시켰다가 도함수 활용했다가 그래프 그렸다가 난리가 나는 거죠. 알겠나요? 이렇게 해서 오늘은 숙제가 874번까지 해오시면 됩니다. 그러면 내일은 나머지 이제 뒤에 역함수 파트는 오늘 안 나갔어요. 여기는 조금 다른 내용이라서 그건 내일 해야 될 것 같고, 아마 내일 그래서 책을 진도를 마무리 짓고 우리가 다음 주 화요일에 전체적으로 책 검사할 겁니다. 이제 마지막 책 검사하고 시험 보기로 했잖아요. 어떻게 할 거냐면요, 우리 5시 반에 수업이 끝나잖아요. 5시 반부터 6시 반에 반 시험 볼 거예요. 어디까지 시험 볼 거냐면 다음 주 화요일에 도함수 그 활용의 접선의 방정 파트까지만 절반, 도함수 활용 1 까지 화요일에 1시간 시험 볼 거예요. 그러면 그 시험 본 거 가지고 다음날 오답풀이 할 거야, 수업 시간에. 그럼 똑같은 방식으로 수요일에 수업이 끝나죠? 그러면 5시 반부터 6시 반 동안 우리 1시간 또 하잖아요? 그 1시간에 나머지 뒷부분
도함수 활용 2부터 오늘 배운 이거, 그러니까 내일 배울 내용까지, 정적분 활용까지 2번째 시험 볼 거예요. 그럼 그거 시험 보고 시험지 다 걷어 선생님이 채점해놓고 마지막 목요일에 또 수업 시간에 풀이할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 마지막 수업을 마무리할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나요? 그러니까 미리 준비하시라는 소리겠죠?